돌아온 정재훈 코치의 예전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상을 당해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 장면 속에서 나왔던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제가 정재훈 선수 시절에 정재훈 코치, 현재 코치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2015년에 장원준 선수 FA 영입으로 롯데로 떠나면서 좀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1년 만에 다시 2차 드래프트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서 돌아온 연도에 8월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신과 투지 그리고 승리에 대한 집념 그리고 팀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던 정재훈 코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지금 두산 베어스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앞에 영상을 좀 만들어봤고, 오늘 정재훈 코치 선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은 정재훈 코치 별명이 이제 아스정, 아스트랄하다 해서 빠른 직구가 아니라 어떤 수싸움이라든지 한 140km대 초반에 나오는 패스트볼 위주로 승부를 하고 포크볼 위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주자를 출루시키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정작가라는 별명도 좀 있었죠. 그러면서 별명 속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선수가 두산의 정재훈 선수였다. 선수 시절에. 지금 현재는 코치님이시죠. 기록을 살펴보면은 두산 베어스에서 최초로 홀드왕과 세이브왕을 다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KBO 역사를 뒤져봐도 3명밖에 없는 기록인데 139세이브를 기록했고 84홀드를 기록했고 12시즌 동안 두산의 뒷문을 지킨 전천후 투수 그리고 불펜의 상징. 진짜 잘할 때는 이제 별명이 아스정이나 정작가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말 두산의 오랜 기간 동안 두산의 뒷문을 좀 책임졌던 그런 선수로서 두산의 역대급 마무리 투수 예를 들면은 진필증 선수도 있었고, 그 이전으로 돌아오면 김경원 선수도 있었고 장호연 투수도 있었겠지만 최근 2000년대 이후 들어서의 가장 강력한 두산 베어스의 마무리 투수라고 하면은 김태견 이전에는 아마 정재훈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크볼이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수싸움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을 이리저리 요리하는 모습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2005년에 세이브 왕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홀드 왕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도자로 갔을 때는 또 우승 DNA를 전수하는 스승이다라고 해서 두 개 구단, 그러니까 19년에는 불펜 코치로 두산 베어스에서 우승을 경험했고 24년에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우승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불운하게도 선수 시절에는 사실 15년도 우승할 때는 롯데에 가 있었고 16년도 우승할 때는 오늘 앞에 보여드린 부상 때문에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 못했는데, 19년도에 두산 베어스가 우승할 때는 불펜 코치로서 함께 했다. 24년도에 기아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우승을 했을 때도 기아의 투수 코치였다. 그래서 올해 비로소 다시 26년에 김원영 감독님과 함께 투수 코치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모습이 정말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정작가라고 하면 경기를 소설처럼 좀 긴박하게 만든 승부사였고 위기를 좀 자초하기도 했었지만, 근데 승리를 지켜내는, 그러니까 배짱, 이 선수가 이제 유명하게 포커페이스라 그래서 이제 얼굴 표정 변화가 좀 없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 노래가 등장송으로 계속 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마운드 위에 강철 멘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평정심이 좀 돋보였는데, 구속 자체가 사실 마무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구속인데 리그 정상급의 포크볼을 갖고 있고 또 제구력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상대 타자들하고 머리 싸움을 계속하면서 승부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좀 리그에서 통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투수들이 두산 베어스에 좀 많기 때문에, 어린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멘탈리티적인 것들을 좀 정재훈 코치한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번에 코치직으로 다시 잘 돌아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 선수가 선수뿐이 아니라 코치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로서 두산 베어스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도 한번 일면적으로 보면은, 2019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엔트리에 이제 불펜 코치나 엔트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메달이 없던 이제 정재훈 코치,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도 그런 운들이 없어서 이제 구단에서 따로 우승 반지를 제작해주기도 했었는데,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자신의 메달을 이제 정재훈 코치에게 전해주던 장면도 있었고요. 2018년에 두산 2군 불펜 코치로 지도자를 시작했고 19년도에는 1군 불펜 코치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젊은 투수들의 육성과 멘탈 케어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2024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좀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 25시즌에는 기아도 두산처럼 마찬가지로 좀 불펜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두산과 기아가 비슷하게 24년도에 불펜이 거의 최강팀이었다면 25년도에는 두 팀이 거짓말처럼 둘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24 우승할 때를 보면 정규 시즌 불펜 평균 자책점이 1위였던 기아 타이거즈의 어쨌든 투수 코치였던 정재훈 코치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한국 시리즈 5차전 동안 불펜 실점이 단 3점이었다는 점들이 정재훈 코치의 어떤 기여도를 가늠하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과 기아 두 개의 챔피언 팀의 DNA를 모두 흡수하여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승 청부사로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김원영호가 2026년에 최강 투수진, 그러니까 오늘 베어스 TV에는 플렉센 영상도 올라왔는데, 투수들, 젊은 투수들도 정말 많고
바로 잘 쓰일 것 같은 투수들도 진짜 많은데, 그래서 이 투수진을 이끌고 김원영 감독도 투수 조련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좌해서 정재훈 코치가 잘 해낸다면 얼마나 좋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이제 두 감독과 코치로 다시 만났고 메인 투수 코치로서 마운드 운영 전반과 육성을 총괄합니다. 김원영 감독님은 부필에 리그 최강의 투수진을 꾸리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투수진한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변화구 디테일이라든지 잠재력 넘치는 투수, 젊은 투수들을 집중 육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멘탈적인 부분들, 승부 근성, 그리고 맨 앞에 영상처럼 어떤 그런 집념 같은 것들, 두산 베어스의 끈끈한 팀워크를 정재훈 코치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 시즌에는 코칭 스태프 구성이 굉장히 또 훌륭한데요. 감독으로는 김원영 감독님, 그리고 이제 수석 코치가 홍원기 코치. 홍원기 코치도 사실 우리 두산 베어스에서 예전에 안성기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안경현, 홍성은, 홍원기 이렇게 해서 가을 야구 때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준 적도 있고, 투수 코치가 정재훈, 큐시 코치가 손시현 코치가 돌아오면서 뭔가 두산에서 다시 뭉쳤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또 우리 이진영 코치님도 요즘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급 수석 코치 홍원기 감독님, 홍원기 코치님, 그리고 레전드 출신 코치들의 조화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재훈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작가라는 별명이 GP를 이제는 코치로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전드 선수를 떠나서 이제 우승 청구사 코치로 이제 베어스의 새로운 왕조를 설계할 때 우리 정재훈 코치가 그 중심에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해 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사실 좋아했던 선수여서 뒤에 여기 쪽에 보면 유니폼도 갖고 있는데 정재훈 코치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회인 야구 할 때 등번호도 41번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훈 코치가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고 반갑고, 맨 앞에 인트로로 보여드렸던 영상의 그 장면을 저는 사실 정말 잊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 모습을 쓰러지면서 왼손으로 던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정말 잊지 못하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부상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런 정신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위한 이런 투지들이 지금 두산 베어스 선수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